네, 오늘은 프리랜서 개발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실제로 개발한 거는 뭐 10년 이상 된, 뭐 그 중간에 이제 뭐 창업한다고 좀 회사를 안 다니기도 하고 해서 뭐 실제로는 이제 꽤 되긴 했는데 경력상으로는 이제 되고요.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SI 쪽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는 자바 개발자고요. 프리랜서 개발자가 뭐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떻게 일자리를 구하고 뭐 돈을 얼마나 받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예 처음 일하시는 분들이나 사회 초년생분들 아니면은 일을 하시다가 프리랜서로 전향하실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고요. 먼저 프리랜서 개발자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굳이 이제 프리랜서라는 단어를 따지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용역 계약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프리랜서, 개발자 프리랜서라고 하면은 이 두 번째 용역 계약을 하는 사람들을 뜻하거든요. 저희 주변에도 아마 그냥 얘기를 하면은 용역 계약 하시는 사람 하는 분들을 뜻할 거예요. 이게 제가 찍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튜버 다른 분들 거를 이제 보다 보니까 프리랜서 개발자를 약간 자영업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자기 사업을 하는 거지. 자기가 뭐 팀을 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혼자서 이제 프로젝트 수주를 받아서 웹사이트 이런 거 하나 만들어 주세요 하면 이제 얼마에 계약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 뭐 그렇게 해서 자영업자 분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 뭐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보통 프리랜서 개발자 하면은 얘를 얘기하지 않나요? 뭐 모르겠어요. 그 자기가 이제 사는 커뮤니티가 다 다르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오늘 설명을 드릴 것도 용역 계약하는, 그리고 주로 SI 개발, 자바 개발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영업자 그렇게 하는 분들 있고, 용역 계약 하는 분들은 뭐냐면 사실 뭐 따지고 보면 단기 계약직입니다. 그냥 보통 뭐 계약직 하시는 분들은 1년, 2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간으로 계약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용역 계약 하는 분들은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해요.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해서 뭐 이제 뭐 3개월짜리다 6개월짜리다 프로젝트 하면 이제 그렇게 딱 정해가지고 어느 프로젝트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할 때는 보통 월급으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월급 얼마, 뭐 500이면 500, 뭐 1000이면 1000 이렇게 딱 명시를 하고 그것만 받습니다. 퇴직금 같은 게 없고요. 보너스도 없고요. 복지도 없습니다. 그냥 그 회사 소속이 아니라 잠깐 그 회사랑 계약을 해서 일을 하는 거고,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정규직이나 뭐 이렇게 들어가면 근로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쓰죠. 근데 프리랜서 개발자들은 용역계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또 다르게 해석해서 퇴직금이 뭐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프리랜서라는 계약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좀 악용하는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사회 초년생들한테 많이 이런 식으로 써먹거든요. 사회 초년생들한테 자기네 회사라고 들어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은 그냥 정규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넌 프리랜서다 이제부터,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퇴직금이 없다. 왜냐면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원래 없으니까 없고 다 완전 뭐 합쳐서 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프로젝트에 투입을 시켜요. 파견 보내는, 원래 이제 정규직에서 그렇게 SI 업체들이 파견을 보내거든요. 그렇게 프로젝트 집어넣고 프로젝트 없는 기간에는 돈을 안 줘. 그럼 정규직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도 저도 아닌 거야, 이런 상황은.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업체가 돈을 아끼고 한번 파견 보낼 때는 그 머릿수로 맨먼스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머릿수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투입을 시키고, 투입 안 된 기간에는 그때도 정규직이라면 보통 정상적이라면 돈을 주죠. 월급을 줘야 돼요. 그 대신 뭐 이제 회사에 따라서 뭐 파견을 가면은 추가 수당이 나오고, 본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교육을 받고 뭐 다른 일을 하면서 파견 수당은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안 줘. 그냥 프리랜서야. 근데 그런 식으로 속여가지고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SI 개발자들은 프리랜서 그냥 용역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이 없어요. 왜냐면
사실 퇴직금을 받은 만큼 오래 일을 하는 경우도 흔하지는 않고 프로젝트가 길어도 뭐 1년 뭐 해도 뭐 퇴직금 그런 받을 조건은 성립이 되죠. 최근에는 판례에 의하면 제가 뭐 자세히 알아본 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용역계약 하시는 분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좀 논란이 있었어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그 출퇴근에 대한 감독을 받으면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돼서 근로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게 사실 좀 애매해. 나도 그렇게 출퇴근에 대한 감독은 받긴 하거든요. 다닐 때는 그냥 일반 회사원 정규직들과 그렇게 차이도 안 나요.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 구별이 잘 안 돼. 그냥 보면은 정규직이나 프리랜서나 비슷해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제 프로젝트 끝나고 나는 나간다는 게 좀 다른 거지. 이게 예전엔 소송을 걸면은 퇴직금을 받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어떤 판례를 하나 봤는데 프리랜서는 이제 월급도 좀 더 받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한 사람들한테 근로기준법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퇴직금은 못 준다. 이런 식으로 판례가 나온 걸 봤습니다.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프리랜서라고 속이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프리랜서들은 돈을 꽤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프로젝트 하고 나면은 이제 나머지 책임 안 지고 이제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로기준법 받는 것도 내 양심상 퇴직금 받는 건 나는 아닌 것 같아. 양심상 난 달라고 못 할 것 같아. 판례도 이제 그런 식으로 돼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저도 뭐 상세하게 제가 법을 다루는 사람은 아니라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기준이 애매했는데 이제 확실히 프리랜서와 그런 게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하는 것도 자영업 하시는 프리랜서와 이렇게 용역 계약하는 프리랜서를 구분을 못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퇴직금도 못 받고 그렇게 회사에 다니는 거다라고 하면서 SI 파견으로 다니는 거다 그러면서 뭐 니네들은 뭐 이렇게까지 격하게 얘기 안 했나? 퇴직금 뭐 쌈으로 나눠가지고 뭐 월급에 넣는 사실 이거 다 불법이거든요. 해가지고 그거 당하는 사람을 병신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사회에서 초년생들이 그거 당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데 프리랜서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 얘기하는 게 자영업자인 프리랜서와 용역 계약하는 프리랜서 개발자들을 잘 구별을 못하고 막 얘기하는 느낌이 있고 댓글을 보니까 뭐 좀 많이들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서 뭐 그런 걸 봤어요 어디서 뭐 그걸 뭐 까서 뭐 싸우자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걸 봐서 좀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